그린란드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 여러분, 2019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려고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거대한 섬은 서유럽과 비슷한 크기로 얼음으로 덮인 면적이 80%에 달하며 남극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빙상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린란드라고 불릴까요? 바이킹 에리크 더 레드가 정착민을 유치하기 위해 그렇게 이름 지었다고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누이트의 독특한 파트너 공유 전통과 그린란드의 길고 어두운 밤, 최대 6달까지 지속되는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린란드의 문화와 숨막히는 풍경의 비밀을 함께 밝혀보아요. 1. 역사. 믿거나 말거나 미국은 그린란드를 여러 번 사려고 시도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시도는 1867년이었고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를 사들인 후 그린란드를 주목했지만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습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의 일부였고 덴마크 왕실과 역사적인 연관이 있었습니다. 1979년에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자치를 부여하여 많은 권한을 지역 정부에 이양했습니다. 오늘날 그린란드는 외교 업무를 스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옛단 신비로운 땅은 10세기에 바이킹에 의해 식민지화되었고 북대서양 해상로의 중요한 상업 허브이자 전략적 지점으로 변모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린란드는 이누이트와 같은 다양한 원주율 문화가 존재했으며 이들은 혹독하고 도전적인 환경에서 번창해왔습니다. 바이킹의 지배는 기후 변화, 내부 갈등, 무역 경로의 감소로 인해 15세기에 끝났고 이후 그린란드는 상대적으로 고립된 상태를 유지하며 이누이트는 사냥과 낚시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현대에 들어 그린란드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18세기에는 다시 덴마크의 영토가 되었고 1970년대에는 자치를 얻었으며 전략적 북극 위치 덕분에 지정학적 중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 현대 문화와 사회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 흥미를 느끼신다면 그린란드 이누이트의 파트너 공유 전통이 극한 환경에 적응한 공동체의 모습과 세계 강대국들이 오랫동안 매료된 그린란드의 지리적 관심을 탐구하는 것이 흥미로울 것입니다. 이 파트너 공유 그린란드의 이누이트 문화는 독특한 사회 관습과 함께 환경과 생계형 생활의 필요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길고 혹독한 북극 겨울 동안 상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그린란드의 극한 환경은 협력과 신뢰가 생존에 필수적인 밀접한 공동체를 요구했습니다. 가족 간의 파트너 공유는 동맹을 공고히 하고 공동체 책임감을 키우는 방법이었습니다. 보통 이누이트 가족들은 이글루라 불리는 지하 통로로 연결된 집에 살며 겨울철 외부의 혹독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상호작용과 지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조직은 생존에 필요한 협력과 자원 교환을 촉진했습니다. 이 관습은 단순한 사회적 배치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실용적인 이점도 있었습니다. 아내를 교환함으로써 가족들은 작은 고립된 공동체 내에서 유전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었고 이는 근친 교배의 위험을 줄였습니다. 또한 이 관습은 자원과 노동의 공유를 촉진하여 부족한 시기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그린란드에서는 이 관습이 널리 퍼져 있지 않으며 현대화와 변화하는 사회적 규범으로 인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린란드 이누이트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관습은 기후 변화와 경제 발전과 같은 외부 압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대 이누이트의 파트너 공유 관습이 공동체 유대감을 강화하고 극한의 북극 환경에서 생존을 보장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날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식과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3. 눈부심. 하얀 눈으로 덮인 풍경을 하루 종일 트레킹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태양의 강렬한 눈부심이 하얀 표면에서 반사되어 당신의 눈에 직접 들어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눈부심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눈부심, 즉 광각각막염은 그린란드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광범위한 얼음과 눈이 자외선의 반사를 증폭시킵니다.
이 상태는 눈의 화상을 입는 것과 비슷하며 눈의 통증, 발적, 흐릿한 시야, 눈물, 일시적인 시력 상실 등의 증상을 초래합니다. 적절한 눈 보호 없이 밝은 햇빛에 몇 시간만 노출되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에서는 여름철 강렬한 태양과 풍부한 눈 때문에 눈부심의 위험이 특히 높습니다. 이 지역의 독특한 기후 조건, 즉 여름철 미드나잇 선의 존재는 자외선 노출을 연장시킵니다. 겨울철에도 눈과 얼음의 반사 특성으로 인해 태양의 광선이 강력하게 유지됩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반사 환경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눈부심은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4. 극야 그린란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극야라는 매혹적인 자연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는 북쪽 지역에서 태양이 전혀 뜨지 않는 최대 6달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태양빛이 거의 완전히 사라지고 정오에 몇 시간의 희미한 빛만 나타납니다. 극야는 지구의 축이 약 23도 반 정도 기울어져 있어 겨울철에 북극권이 태양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 결과 북극권 내의 지역, 특히 북부 그린란드는 오랜 시간 동안 어둠에 휩싸이게 됩니다. 카나크와 그린란드의 다른 북부 지역에서는 극야가 즉시 완전한 어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10월과 11월의 태양이 수평선 바로 아래에 머물며 낮 동안 자연광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12월이 다가오면 어둠이 더욱 깊어져 진정한 극야 조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어둠은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햇빛 부족으로 인해 계절성 정서 장애, 즉 SAD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광선요법이 자주 사용됩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에 회복력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극한 조건에 적응하여 긴 어둠의 달 동안 활동적이고 참여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가로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이슈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약속할게요. 5. 문화적 공존 그린란드에서는 이누이트와 덴마크 문화의 공존이 독특하고 매혹적인 혼합을 만들어냅니다. 덴마크 왕국 내의 자치 영토로서 그린란드는 두 문화의 전통과 관습이 놀랍게 융합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누이트 문화는 그린란드의 원주민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자연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환경과의 깊은 연결, 유목 생활 방식이 특징입니다. 이누이트는 극한의 북극 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 물개와 고래 사냥, 얼음 낚시, 이글루 건축 등의 독특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의 언어인 이눅티투트는 그린란드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많은 주민들이 여전히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덴마크 문화는 식민지 시대의 그린란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기독교, 서구 교육, 정치 행정을 도입했습니다. 그린란드의 자치에도 불구하고 덴마크의 영향은 일상생활, 건축, 유리에서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두 문화의 독특한 혼합은 그린란드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린란드의 국가 기념일은 6월에 기념되며 이 영토의 자치와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기립니다. 생동감 넘치는 문화 현장은 이누이트 음악, 예술, 공예와 덴마크 문학, 음악, 요리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누이트와 덴마크의 영향이 혼합된 매혹적인 모습은 이 거대한 섬에서 두 매우 다른 세계의 전통이 만나는 풍부한 삶의 테피스트리를 만들어냅니다. 6. 세계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 그린란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이 있으며 면적은 972만 제곱킬로미터로 대략 37만 5천 제곱마일에 해당합니다. 이 공원은 1974년 5월 22일에 설립되었고 1988년에 현재의 크기로 확장되어 그린란드 북동부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의 거대한 크기를 감안할 때 대부분의 국가보다 큽니다. 북동 그린란드 국립공원은 광활한 얼음 시트와 험준한 산, 광범위한 피오르드 등 다양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공원의 약 80%는 영구적으로 얼음으로 덮여 있어 기후와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혹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북부와 남부 해안은 여름철에 비교적 맑은 날씨를 즐기며 북극의 최북단은 북극 리비에라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공원 내에는 영구적인 인간 거주지가 없지만 연중 운영되는 여러 연구 및 군사 기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켄버그 연구소와 시리우스 순찰대 본부가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은 이 옛단 지역의 주권을 유지하고 순찰하는 엘리트 덴마크 군사 부대입니다. 여름철에는 과학자들과 때때로 관광객들이 크루즈선을 타고 방문합니다. 이 공원은 또한 고대 이누이트와 신이누이트 문화의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운 기후 덕분에 이 고대 문명의 유적, 즉 텐트링과 도구가 잘 보존되어 있어 초기 인간의 거주와 극한 환경에서의 적응 전략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보다 큰 국립공원을 탐험하는 것에 흥미가 생기신다면 그린란드의 극한 북극 환경에 독특하게 적응한 매혹적인 야생 동물에 대해서도 들어보세요. 다양한 동물상 그린란드의 야생 동물은 극한 북극 환경에 독특하게 적응하여 놀라운 다양성을 자랑합니다. 이 섬에는 북극곰, 머스크 옥스, 북극 여우, 물개와 같은 상징적인 대형 포유류가 살고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혹독한 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 완벽하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또한 퍼핀, 길레못, 북극 제비와 같은 다양한 바다새가 서식하여 이상적인 둥지와 번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 바다는 수많은 어류, 고래, 물개와 같은 해양 생물로 가득 차 있어 이주하는 종들에게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합니다. 육상에서는 북동 해안에서 주로 북극곰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들은 바다 얼음을 이용해 물개를 사냥합니다. 북극 여우는 섬 전역에 널리 퍼져 있으며 레민과 새를 사냥합니다. 머스크 옥스는 서부 지역에서 번성하고 큰 무리를 이루는 술록은 지역 사냥 전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양 생태계는 링드, 하프, 후드 물개와 같은 다양한 물개와 함께 혹등고래와 나르왈과 같은 장엄한 고래들로 풍부합니다. 바다 코끼리는 주로 북부와 동부 해역에서 발견됩니다. 그린란드의 조류는 흰꼬리 독수리, 바위 뻐꾸기, 대서양 퍼핀, 북부 풀마루와 같은 종을 포함하여 인상적입니다. 이 조류는 섬의 해양 및 육상 포유류와 함께 그린란드 문화, 생계 및 생물 다양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생태학적 존재를 넘어 그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8. 극한의 경주 그린란드는 극한의 경주가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극한적인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북극 원주 경주로 지구에서 가장 힘든 스키 대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3일간의 60km 이벤트는 크로스컨트리 스키어의 체력, 지구력, 용기를 시험합니다. 참가자들은 이틀 밤 동안 스스로 캠핑하고 요리를 해야 하며 종종 영하 20도 이하의 기온을 견뎌야 합니다. 또 다른 힘든 이벤트는 누크 마라톤으로 세계에서 가장 힘든 도시 마라톤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마라톤 애호가들은 그린란드의 다양한 장소에서 경주에 참여할 수 있으며 칸겔루수악에서 열리는 북극 원주 마라톤도 있습니다. 시시미우트와 카코르톡에서의 경주도 이미 소개되었으며 짧은 도전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그린란드는 수많은 짧은 경주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린란드의 극한 경주에서 느끼는 아드레날린의 쾌감이 매력적이라면 섬의 얼음 시트에서 일어나는 극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흥미를 느낄 것입니다. 이는 섬을 재편성하고 전 세계 해수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구녹는 얼음 시트 그린란드의 얼음은 놀라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으며 매년 약 270억 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손실은 전 세계 해수면 상승에 크게 기여하며 약 30에서 35%를 차지합니다. 그린란드의 녹는 시즌은 이전 수십 년보다 더 강렬해지고 더 일찍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시즌은 더 빨리 시작되었고 1980년대와 90년대에 비해 더 높은 녹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얼음이 후퇴하면서 바다감과 식물이 드러나는데
이들은 얼음보다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녹는 과정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 해수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땅과 얼음에 의존하는 지역 생태계와 원주율 관습에도 혼란을 초래합니다. 과학자들은 나사의 중력 회복 및 기후 실험, 즉 GRAC와 같은 임무에서 얻은 위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러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기후 행동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 요리. 그린란드의 요리는 진정한 요리 보물로 물개 고기, 고래, 술록, 생선, 신선한 해산물과 같은 토착 재료를 강조하여 지역 문화와 전통을 반영합니다. 그린란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요리 중 하나는 키비약으로 바다새를 물개 가죽에 몇 달 동안 발효시켜 만든 전통 별미입니다. 일부에게는 다소 이색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현지인들에게는 매우 소중하게 여겨지며 진정한 별미로 간주됩니다. 사냥과 낚시는 그린란드 생활에서 필수적인 활동으로 신선한 고기와 생선은 지역 식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다른 그린란드 요리의 상징은 수아사스로 술록이나 머스크 옥스 고기, 채소, 향신료로 만든 푸짐한 스튜입니다. 이 요리는 맛과 고기의 부드러움을 높이기 위해 천천히 조리되어 편안하고 풍미가 가득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11.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 그린란드에서 발견된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은 우리의 행성 초기 역사에 대한 놀라운 창을 제공합니다. 이 고대 형성물은 주로 그린란드 남서부의 이수와 초과층에서 발견됩니다. 이곳의 암석은 약 37억에서 38억 년 된 것으로 추정되어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와 렌셀러 폴리테크닉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이 형성물을 폭넓게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우라늄납 연대 측정을 통해 연대를 확인하고 철사나물 광물에서 보존된 자기 신호를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신호는 지구의 자기장이 약하긴 하지만 수십억 년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장소는 아킬리아 섬으로 과학자들은 이곳에서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 증거를 포함할 수 있는 퇴적암의 존재를 제안했습니다. 이 암석도 약 38억 년 된 것으로 상당한 과학적 논쟁과 연구에 초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린란드의 고대 암석이 지구의 초기 날들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현재 북극곰의 처지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긴급한 환경 문제를 상기시킵니다. 이는 우리 행성의 역사와 미래 사이의 미세한 균형을 드러냅니다. 12. 북극곰과 기후변화. 그린란드에서 북극곰은 기후변화로 인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장엄한 생물들이 물개를 사냥하는 데 의존하는 북극 해빙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으며 이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해빙의 감소는 북극곰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적응하거나 심각한 생존 문제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특히 그린란드 남동부의 특정 북극곰 집단에서 놀라운 적응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해빙이 없는 상태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그린란드 얼음 시트와 해안 빙하에서 떨어져 나오는 담수 얼음 덩어리를 사용하여 이 부유하는 빙하 얼음에서 물개를 사냥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기후 위기 속에서 드물고 일시적인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적응은 남동부 그린란드에만 해당하며 북극의 북극곰 집단에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적응 행동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가 현재 속도로 계속된다면 북극곰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와 북극곰 국제기구의 최근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이 북극곰 개체수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출량을 크게 줄이지 않으면 북극곰이 서식지를 잃게 되어 개체수가 더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연구는 북극곰과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는 다른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정책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결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좋아할 콘텐츠입니다.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